다음 주 주봉 상승세가 기대되네요. 분위기가.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왔던 매도를 돌렸다라는 것 자체도 매도를 붙잡고 가지 않고 이 공간 좀 더 싸게 판 것을 그냥 오늘 처리하고 이제 팔았던 것들만 기존에 팔았던 것들만 이제 남겨져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항으로 되긴 하겠죠. 중간중간 저항점이 있긴 한데, 오늘 팔았던 게 만약에 그냥 살아 있으면은 밑으로 더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외국인들은 오늘 판 것에 대해서 매수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매도했다가 매수로 잡힌다고 해서 얘가 없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얘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매도한 게 여기서 매도한 걸 살리고 신규로 매수를 들어오는 경우나, 아니면 위에서 있던 거를 익절하는 경우.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이 당일 매수 익절로 잡힌다면은 여기 있는 걸 청산하는 거겠죠. 여기서 매도한 걸 청산하는 거겠죠. 이전에 매도했던 거를 청산하면서 끌어올리는 거겠죠. 그것 또한 미결제 확정이 줄어듭니다. 남겨져 있던 거를 청산했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결제 확정이 늘었다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오늘 들어간 매도에 대해서 손절한다. 여기 매도를 죽이고 가겠다. 이 자리에서 매도 베팅한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오늘 이게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향후 흐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행동이잖아요 지금. 미결제 약정과 현재 외국인들의 네. 손실 처리 상태 등등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은 분명히 매도를 많이 했다가 매수하고 있어요. 3천억 정도 매도했잖아요. 외국인들 보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쭉 매도했다가 여기까지 돌리고 있잖아요. 10시 이후로 돌리잖아. 이 돌리는 게 얘를 그냥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물론 섞여는 있겠죠. 남아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어느 쪽에 힘이 실려있냐를 보는 건데, 이거 취소로 봅니다. 매도의 취소. 매도는 단순히 개인들 겁주기 용도였다 정도 볼 수도 있겠네요. 매도 취소. 선물 옵션 기존에 혼자 하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상세하게 의도를 좀 보면서 하셨던 분들 계세요?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약간 독창적인 관점에서 많이 풀기 때문에 팩트를 똑같이 보긴 해도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관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도 다르고, 이건 다 이제 같은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관점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왜곡돼서 해석하진 않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약간 날씨 예보 같은 거예요. 날씨 예보. 기상청이 뭐 날씨 예보를 많이 틀린다고 하는데, 기상청도 레이더에 이제 감지가 되는 걸 팩트죠. 그것도 현재 이런 상황이잖아요. 구름이 막 몰려와. 어떤 뭐 고기압이든 저기든 열대성 뭐 고기압이 막 몰려와. 그래서 어떻게 예상이 돼. 구도가 앞으로 2주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어째 갑자기 마음 변해서 뭐 태풍도 가다가 태풍 경로를 밑에서 쫙 태풍이 발생했어.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날씨 예보가 나와요. 이쯤 되면. 근데 갑자기 태풍이 가다가 이렇게 틀어버려. 그러면 분명히 변수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보고 다시 해석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 자체로는 얘는 이런 경로를 보이고 있어. 지금 자체로는 일주일 정도 비구름이 우리 한반도를 가득할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갑자기 구름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갑자기 없어지거나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우리도 자연적인 현상들, 뭐 외국인들이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처럼 태세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나스닥이 갑자기 변화가 이상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통화 정책이 갑자기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죠. 갑자기 조용하던 곳에서 갑자기 뭐 공격이 발생해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수들을 가지고 대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 정도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돈을 주고 베팅을 하고 뭐 수익이 나든 손절을 하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외국인들은 아침에 매도로 개인들을 겁을 주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 있어요. 얘를 매도를 취소하는 움직임. 아침에 매도한 거, 위에 있는 거 매도를 익절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거 매도면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건 익절하는 거죠. 현재 오늘 분위기는 매도 후 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오늘은 지금 오전에 10시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 후 매수예요. 이 매도 후 매수가 이 매수와 매도가 따로일지, 매도 따로 매수 따로일지, 매도가 매수로 바뀐 것일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매도분을 매수해서 없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현재 선물에서 익절 청산을 하고 있고 현재 17억 정도 익절이 잡히면서 그 다음에 손절 청산을 하고 있고,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 후 매수하면서 손절 17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옵션에서 해지를 하면서 10억 정도를 메꾸고 있어요. 해지의 기능이죠.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로 분명히 손실을 봤지만 한 절반 이상 17억 대비 10억은 꽤나 큰 범위잖아요. 10억 정도는 옵션으로 해지를 했다. 오늘 옵션 해지 포지션이었으니까. 외국인들의 전략은 아이고 오늘 개인들 나스닥 2% 떨어뜨려가지고 겁 좀 주자. 그래서 쫙 떨고요. 매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매도를 취소하고 사들여요. 그러면 개인들은 일단 겁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물을 받았지만 무서워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시원하게 내놓겠죠. 물량을 조금만 끌어올려주면 이거 물량 시원하게 내놓겠죠. 조만간 개인들 1조 원짜리 코스피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오후장 시작하면서 전달을 해드리고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굉장히 겁을 줬지만 제가 겁내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선물하시는 분들, 옵션 하시는 분들 오늘 매수 타점, 매수해야 된다, 롱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마무리를 했지만 그리고 관망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 자체를 읽은 거예요. 오늘은 옵션 만기, 미국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은 조금 정체될 수도 있는 환경이라서 이젠 좀 관망을 하는 거고, 하지만 관망을 하더라도 뭐 숏을 잡는다기보다는 롱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어제랑 완전히 다르죠. 이번 주 내내랑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금요일 들어서 어제 위클리 옵션 마치고 지나가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어때요? 적어도 롱을 잡지 않는 매매, 우리가 숏을 중간중간 공략을 하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숏을 보지 않는 매매만 반은 성공하죠. 그리고 우리처럼 같이 하셨던 분들처럼 롱을 공략해서 먹는 것도 괜찮고요. 적어도 숏은 조심하시자 하지 않는 그런 걸로.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변화에 읽고 그 변화가 앞으로 현물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체킹하면서, 현물은 좀 긴 호흡이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뭐 단타도 있지만, 뭐 제가 이제 파생으로 이제 섞어서 하니까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단타가 현물 단타보다는 훨씬 선물 옵션 단타가 유리해요. 가성비적으로. 그 현물 단타랑 좀 개념적으로도 좀 다르고, 그래서 현물은 약간 스윙적으로 굵직하게, 어차피 제가 약세장을 준비하는 시장이라면 스윙 단타, 스윙 중기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현금이 낫죠. 근데 좀 있으면 강세장으로 전환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물은 그냥 지금 계속 모으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급등한 것 말고 밑에서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차곡차곡 준비하는 아직 거래가 붙지 않은 괜찮은 종목군들을 지금은 계속 모으는 시간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거고요. 현물은 어차피 시장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강세장으로, 추세장으로, 그 다음에 골디락스장으로 전개되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저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그 사이의 매매는 이제 파생으로 선물 옵션으로 트레이딩하되 현물은 긴 호흡을 가지고 굵직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게 초반과 중후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구간과 중후반의 전략. 보통 이제 전략을 짤 때도 단기 전략과 중후반부의 전략 이렇게 있잖아요. 축구를 할 때도 초반 전략이 있고 후반부 전략이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좀 나눠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과 현물 사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오후장 나머지 시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